아주 먼 옛날 계곡 사이로 흐르는 달콤한 물맛에 취한 황금용 한 마리가 하늘로 돌아가지 않고 이 협곡에 눌러앉았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물냄새를 맡고 용의 계곡에 나타나더니 뒤이어 한 무리로 불어났다. 그리고 물의 계곡을 차지하기 위한 황금용과 원숭이 군대 간의 양보 없는 전쟁이 벌어졌다. 많은 원숭이 무리의 공격에 황금용은 수세에 몰린다. 결국 황금용은 통곡의 표시로 땅을 파헤치며 동쪽으로 달아난다. 용이 만든 양쯔강은 이렇게 대륙을 가로지른다. 누천년 뒤 용이 만든 물길을 따라 황금용의 계곡에도 사람들이 나타나 달콤한 물맛을 즐긴다. 그리고 또 누천년 뒤 인간이 만든 지상 최대의 인공 구조물이 용해강 양쯔강의 허리를 끊었다. 185m 높이의 거대한 콘크리트 댐 안에선 모든 것이 잠겨가기 시작한다. 황토빛으로 변한 양쯔강은 더 이상 흐르지 않고 쓰레기로 넘쳐난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물을 피해 집을 버렸다. 흐르지 않는 용해강은 대륙뿐 아니라 한반도에도 환경장애 짙은 구름을 들이우기 시작한다. 이어도는 먼 바다로부터 황해가 시작됨을 알리는 이정표다. 고등어가 몰려든다. 먹이로 여기는 듯 다이버의 공기방울로 달려든다. 고등어의 이러한 군무는 포식자들을 교란시키는 소형 어류들의 생존 전략이다. 가을이면 따뜻한 물과 함께 남쪽 해안으로 몰려드는 고등어떼는 연근의 어선들의 표적이다. 8월의 저녁, 동중국해의 넓은 바다가 모처럼 잔잔하다. 조업구역인 중국 어선들로 바다가 비좁다. 그물을 풀어내린 지 반나절. 두 척의 배가 서서히 그물을 조여온다. 하지만 더 이상 그물을 올릴 수가 없다. 산더미 같은 그물망이 선원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1시간여를 엄청난 그물의 무게와 씨름한 뒤 기어이 갑판 위로 끌어올린다. 해파리 천지다. 엄청난 해파리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난감하다. 함께 올라온 참조기며 갈치는 해파리와 뒤섞여 제대로 골라낼 수가 없다. 손에 닿는 큰 놈만 골라내는 것으로 수확에 만족해야 한다. 쏟아내는 그물마다 해파리는 끊임이 없다. 최근 여름과 가을이면 동중국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다. 해파리 때문에 어류들은 고스란히 바다로 버려진다. 한밤 동중국해 쌍끌이어서는 물고기잡이 대신 해파리 제거 작업에 더 바쁘다. 어업을 불가능하게 만든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다 자라면 머리 지름만 1m, 무게는 100kg을 훌쩍 넘는다. 최근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서 이놈들의 발생량은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확히 어느 바다에서 태어나 자라고 한반도까지 오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는 중국 해역을 해파리의 출생 장소로 추정할 뿐이다. 중국 측으로부터 입수한 한 장의 그래픽. 해파리의 발생지는 양쯔강 하류로 나와 있다. 이 그래픽대로라면 양쯔강과 바다가 섞이는 해역에서 산란한 해파리가 해류를 따라 황해를 거쳐 한반도로 접근하는 것이다. 한국과 중국의 해양학자들이 공동으로 황해에 대한 환경 조사에 나섰다. 한국과 중국 수역을 오가며 43개 항목의 오염도를 조사하는 것은 그만큼 황해 환경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반증이다. 오성기 계양은 중국 영해에 들어왔다는 예의의 표시다. 양쯔강이 내뿜는 황토물로 바다는 제 색깔을 잃었다. 측정 장비가 잠기는 순간 부유물로 인해 바다의 투명도는 제로에 가깝다. 아직 바다 한가운데지만 수심은 불과 8m 남짓. 양자강의 담수의 영향에 따라서 표층, 특히 이렇게 수심 한 5m, 3m 정도까지는 그런 담수의 영향이 담수가 쉽게 말해서 거기까지 흘러오는 걸로 유입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부근 해역에서 식물과 동물 플랑크톤을 채집했다. 다양한 종류의 식물 플랑크톤이 무더기로 관찰된다. 이 식물 플랑크톤은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황토물을 영양분으로 성장한다. 그리고 식물 플랑크톤이 많으면 동물 플랑크톤이 늘고 곧 어족 자원의 증가로 이어진다. 양쯔강이 미치는 해역은 해양 생태계의 기초 생산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햇빛이라든지 그다음에는 비료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양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영양염이 풍부하면은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나고 식물 플랑크톤이 많이 늘어나는 걸 우리가 기초 생산력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강물이 유입되는 연근의 앞바다는 풍부한 먹잇감 때문에 어류들의 산란과 생육장이 된다. 그리고 양쯔강은 황해 대부분 어족 자원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쯔강은 샨샤댐으로 물이 막혔다. 홍수 조절과 전력 생산에 필요한 양만큼만 내려보내면서 자연스러운 물줄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샨샤댐이 물을 가두고 있는 사이 양쯔강 하류 지천들은 바닥을 드러낸다. 당연히 황해로 흘러들어가야 할 물의 양도 줄어들고 있다. 큰 돌고래 무리가 뱃머리로 다가온다. 이 30마리씩 무리지어 생활하는 이놈들은 장난기가 발동하면 종종 지나가는 선박 주변에서 한참이나 맴돈다. 대양을 회유하는 다른 고래류와는 달리 큰 돌고래는 제주도 부근 해역이 고향이다. 홍성환 박사는 해마다 제주에 밀어닥치는 양쯔강물로 인한 폐류의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양쯔강의 저염분으로 피해를 입던 오분자기 등 폐류들이 샨샤댐이 건설된 이후부터 별다른 피해가 없다. 홍 박사는 양쯔강물로 인한 저염분 현상이 뚜렷하게 줄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가 제주에서는 90년부터 90년에 재문사 발생해가지고 큰 피해를 입었었고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나타났지만은 작년도까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염분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아가지고 점차 저염분 현상이 감소되고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 있습니다. 샨샤댐으로 양쯔강에 물이 막히면서 황해를 시작으로 제주도에 유입되는 담수량마저 뚜렷하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홍수로 양쯔강물이 유난히 많았던 지난 2003년 8월 양쯔강 하류에서 4개의 부위를 띄워 양쯔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추적했다. 여기에 우리가 조석의 효과를 넣음으로써 상당히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조석을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양쯔강물이 어떻게 황해로 흘러나와 확산되는지를 5차원 그래픽으로 재현해봤다. 양쯔강에서 흘러나온 강물은 해류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며 황해를 거쳐 한반도 해역까지 확산된다. 단면으로 잘라보면 파란색의 양쯔강물이 밀도차 때문에 바닷물과 쉽게 섞이지 않은 채 떠다니며 바다를 흘러다닌다. 이렇게 확산되는 양쯔강물은 한반도 남해와 유출량이 많을 땐 동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샨샤댐이 세워지고 양쯔강물이 막힌 뒤의 황해는 어떻게 변했을까? 바다에 녹아있는 산소량과 함께 바다 생태계의 기초가 되는 영양염과 동물 플랑크톤의 변화를 알아봤다. 샨샤댐이 들어서기 전인 지난 2002년에 비해 영양염은 70% 이상 줄고 덩달아 동물 플랑크톤 개체 수도 줄고 있다.
샨샤댐이 황해 해양 생태계의 기초 생산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해양물리학 시뮬레이션 권위자인 방익찬 박사에게 샨샤댐으로 인한 바다의 염분 변화를 의뢰했다. 샨샤댐으로 양쯔강의 유출수가 평년보다 10% 감소한다는 중국 측 데이터를 입력시켜 1년 동안의 변화를 알아봤다. 그 결과 염분의 변화는 황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해 저수량의 1%도 안 되는 양쯔강 유출수의 유량 변화의 영향력은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은 샨샤댐 건설로 인해서 양자강 유출수의 유량이 변하면은 이제 황해와 동중국해 염분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그 결과는 황해와 동중국해의 생태계에 또 다른 파급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태평양의 화산섬 사이판. 전형적인 열대 기후 속에 바다는 고염분과 고수온의 수중 생태계를 보인다. 날개를 펼치면 2m가 넘는다. (1년에) 한 번 쥐가 우리는 교미를 위해 사이판 섬의 한 곳으로 신비한 모임을 가진다. 열대바다의 대표 어종인 쥐가 우리는 최근 들어 황해에서도 그물에 무더기로 올라온다. 최고 1톤까지 나가는 거구라 바다에 버리기도 벅찬 이놈들은 선원들에겐 오히려 골칫거리다. 쥐가 우리들의 집단 등장은 황해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는 것과 함께 염분도 올라간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샨샤댐 건설 이후 이어도 부근의 바다 염분 농도는 뚜렷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바다의 염분이 높아지면 어류들은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 신윤경 박사를 통해 아직 한 번도 시도되지 않았던 특별한 실험에 들어갔다. 산소 유입을 차단시킬 수 있게 특수하게 고안된 수조에 어류를 넣고 물속 산소 소모량을 측정한다. 어류들의 크기에 따른 산소 소모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같은 크기의 어류들을 사용했다. 염분 농도를 각기 달리한 수조에서 시간에 따른 산소 소모량을 측정해봤다. 일반 바닷물에 녹아있는 산소는 8.6mg. 염분이 달라도 행동 변화는 처음엔 크게 차이점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상 염분에 비해 고염분 수조에선 산소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움직임도 둔해진다. 이는 높아진 염분에 적응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정상 환경보다도 염분이 높거나 낮아졌을 때 생물의 그 산소 소비량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그 동물이 변화된 환경에 생존하기 위해서, 순응하기 위해서 대사율을 많이 소모시키면서 그 환경에 유지하려고 하는 그 생존 전략으로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샨샤댐으로 줄어든 양쯔강의 방류량이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이 실험은 증명한 것이다. 이런 바다 환경 변화는 특히 치어들에겐 더욱 치명적이다. 모든 생물체들이 어렸을 때, 새끼일 때는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민감해서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을 때는 대량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온의 급격한 변화, 염분의 급격한 변화는 분명히 이들 자원의 사망률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맞지 않으면 어류들은 이동에 가버릴 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동성이 낮은 폐류는 더 심각해진다. 정상 염분에서 전복은 촉수를 더듬거리며 활발하게 움직인다. 피족에도 폐각을 열었다. 하지만 고염분과 저염분의 수조엔 움직임이 없다. 정상 염분을 벗어난 수조에 있던 피조개의 피 속엔 삼투압 농도도 정상치를 한참 벗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반나절이 지나자 아예 거품이 차오른다. 정상치를 벗어난 염분이 폐류에겐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면 성장이라든지 생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동물에 따라서 그들이 살아가는 그 염분 범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염분 범위 내에서 생리적인 조절이 가능합니다. 결국 샨샤댐으로 줄어든 양쯔강물은 바다의 염분을 높여 해양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샨샤댐으로 토사 유입이 줄면서 하류엔 황토색이던 바다 물빛마저 조금씩 연해지고 있다. 양쯔강의 영향을 곧바로 받는 저우산항. 중국 최대의 수산물 어항인 이곳엔 들어오는 선박마다 꽃게로 만선이다.比羊年算100块钱40了。40没有20， 就每年20，每年比20。 내가 아까도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늘어나냐? 那你知道为什么捕鱼量一年比一年这样多呢？知道吗？这哪里清楚啊？我也不大清楚啊。给你说什么地方干了也不大清楚啊。是吗？ 어획량의 증가에 즐거운 비명이지만 갑작스런 증가는 결코 반가운 일이 아니란 분석이다. 꽃게가 금년에 거기에서 풍어를 보였다고 한다는 현상은 자원의 증가라기보다는 거기에 기수 수역이 양자강 수역에서 내려오는 담수가 양이 줄어들거나 멈췄기 때문에 그 기수 수역이 좁혀지기 때문에 어군 밀도가 높아지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샨샤댐이 건설된 후 황해는 꽃게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줄고 있다. 이는 중국 저우산항 주변에서 곧바로 증명된다. 바다에선 좁은 지역에 몰린 꽃게가 대량으로 잡혀들지만 육상 양식장에선 인부들이 죽은 꽃게를 건져내기에 바쁘다. 샨샤댐 건설 이후 바다 환경이 달라지면서 꽃게들의 피해 사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螃蟹的最近的养的那个情况如何？这几年养的产量不怎么好，为什么呀？也不知道为什么，污染太大了嘛。镇海污水很大。污染，比如说像我们梯级壁画也有，梯级壁画比对累了的话，它产物也不怎么好。 밤이 되면 갈치는 깊은 바다에서 수면 가까이 올라온다.
야행성인 갈치는 어두워지면 날카로운 이빨로 먹잇감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덤비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저염분인 황해의 대표 어종인 갈치. 그러나 최근 그 어획량이 급속히 줄고 있다. 샨샤댐이 물을 막은 것은 지난 2003년. 중국 해역에서 시작된 바다 생태계의 변화가 한반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양쯔강의 퇴적토로 수심이 낮은 황해는 작은 바람에도 높은 파도로 이어진다. 양쯔강물에서 나온 퇴적층을 채집해 오염도를 분석했다. 일반적인 갯벌 흙 사이로 오염물질들이 차곡이 쌓여 까맣게 변한 퇴적층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강한 물에도 오염된 퇴적층은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 무산소층이기 때문에 이게 점차 표층으로 퇴적물 표층으로 올라오다 보면 저층의 용준산소를 다 소비하게 되고 나중에 가서 황해 전체를 무산소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100년 동안 쌓인 황해의 퇴적층을 특수한 기구로 채집했다. 이를 통해 최근 10년 사이에 쌓인 퇴적토가 황해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중국의 공업화가 가속화되면서 황해는 물과 퇴적층 할 것 없이 오염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쿠로쇼에서 뻗어나온 황해 난류는 바레만 부근에서 차가워져 한반도와 중국 연안으로 돌아나온다. 반폐쇄적인 황해의 특성상 이 순환 과정은 4년에서 5년이 걸린다. 시뮬레이션은 양쯔강이 황해 바닷물의 순환을 활발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샨샤댐으로 양쯔강 유출수가 줄면 황해의 순환은 지금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것이다. 현재 평균 4년에서 5년 정도의 체류 시간이 계산이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 그 샨샤댐에 의해서 유출되는 담수의 양이 약 10% 감소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1년 정도 더 걸리는, 다시 말해서 5년에서 6년 정도의 체류 시간이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샨샤댐은 오염이 진행되고 있는 황해의 물의 순환마저 방해하면서 오염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원두 커피를 양쯔강 물로 가정해보자. 섞여서 우러나오는 커피의 양이 많으면 바닥에 빨리 가라앉으면서 바닥에 있는 찬물을 위로 올려보내 물을 순환시킨다. 하지만 그 양이 적으면 바닥까지 내려오지 못해 바다는 순환하지 못하고 표층 온도마저 상승시킨다. 담수 유입이 줄게 되면은 결국은 그 황해에 있던 그 해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체될 우려가 높고, 정체가 되면은 그만큼 여름철에는 표층 해수 수온이 그만큼 높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럴 때에 그 태풍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높아진 해수 수온 때문에 태풍의 강도는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질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김창식 박사팀의 도움으로 해류의 순환이 느려지고 수온이 높아졌을 때를 가정한 상태에서 2003년 닥쳤던 태풍 매미를 다시 발생시켜봤다. 화살표는 태풍의 회전 방향과 함께 수증기의 유입과 바람의 세기를 나타낸다. 태풍은 따뜻해진 황해에서 수증기를 공급받으며 구름을 더욱 두텁게 만들며 강력해진다.
엄청난 회전 속도는 강한 바람과 폭우를 쏟아부으며 한반도를 스쳐간다. 불행히도 황해에서 3,000km 떨어진 샨샤댐이 태풍의 강도마저 높이는 나비 효과를 증명시킨 셈이다. 샨샤댐으로 흘러드는 양쯔강의 수계는 한반도의 2배가 넘는 면적이다. 엄청난 수증기가 여기에서 만들어져 하늘로 올라온다. 부경대 환경대기 연구실은 지구온난화와 샨샤댐이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것들이 그 지구온난화 문제에다가 이게 겹쳐서 나면 지구온난화에서 또 하늘에서 수증기가 많이 들어가는데 또 3년대면 통해서 또 양쯔강 물줄기가 하늘로 돌아가면 이제 설상가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강원 강도라든가 홍수 사례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뭐 더 빈번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닌가. 양쯔강을 막아 댐을 쌓은 것이 주변 국가의 기후 변화로 이어진다는 가설은 조금씩 기상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동규 교수는 샨샤댐이 들어서면 주변 지역의 지상 온도마저 변화된다는 시뮬레이션을 도출했다. 샨샤댐이 물을 다 채웠다고 가정할 때 사막화가 진행 중인 만주 지역으로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 뚜렷이 보인다. 남쪽에서 그 중국 남쪽에서 만주 지역으로 강한 여름 몬순이 불어가기 때문에 그 불어가는 방향으로 그 산사이 댐의 변화에 의한 영향이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이렇게 보는데 지금 온도 변화가 일어난 그 결과가 현재로서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최근 베이징과 그 북서부 지방의 여름은 극심한 가뭄과 40도가 넘는 폭염이 기승을 부린다. 하지만 홍수를 막겠다고 샨샤댐을 건설한 양쯔강 하류 지역엔 예년보다 더 크고 강한 홍수가 여름 내내 주민들의 집과 토지를 수장시켰다. 샨샤댐은 제 역할도 못한 채 애초부터 우려했던 상황들만 증명시키고 있는 셈이다. 촉수의 길이까지 10m가 넘는 거대한 해파리가 해류를 타고 한반도 연안으로 북상한다. 정치망 그물 안이 해파리로 비좁다. 엄청난 무게에 그물 밖으로 쓸어내기도 벅차다. 독성이 강한 해파리의 촉수가 사방으로 뿌려져 있다. 촉수를 피할 공간도 없다. 이 때문에 어류들은 물속에서 마비된 채 죽어간다. 답답한 마음에 해파리와 함께 건져낸다. 활어 상태로 건져 올려야 하는 일부 어류들마저 해파리 때문에 사료용으로 전락해 갑판으로 쏟아진다. 해파리는 동중국해와 황해 그리고 남해를 거쳐 이제 동해까지 북상해버렸다.
취재진은 샨샤댐의 건설이 해파리의 발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관성을 찾아 나섰다. 비교적 잔잔한 서귀포 앞바다. 하지만 섬 사이로 해류가 거대한 띠를 이루며 북동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엄청난 수의 해파리들이 그 해류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 것이 목격된다. 해파리의 이동 방향이 중국 측 자리와 정확히 일치한다. 그렇다면 해파리의 산란과 성장 장소도 이 자료에서처럼 양쯔강 하류가 되는 것이다. 양쯔강에서 배출된 황토빛의 영양분이 해파리도 먹여 살리는 셈이다. 샨샤댐은 홍수기인 여름철 홍수 조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물을 가둔다. 하지만 전력 생산을 위해 갈수기인 겨울과 봄철엔 물을 방류하면서 양쯔강으로 나오는 물의 양은 예년보다 훨씬 늘어나게 된다. 해파리는 초봄 산란하며 고착 단계인 폴립기의 어린 시기를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서 보낸다. 폴립은 이때부터 왕성한 식욕으로 동물 플랑크톤을 사냥해 나간다. 먹이가 풍부하면 폴립은 빠른 성장으로 급속히 늘어난다. 샨샤댐은 폴립이 자라는 봄철에 물을 방류하면서 생존율을 높여 해파리의 엄청난 번식을 돕게 되는 것이다. 기초 생산량이 높아지고 결국에는 그 해파리의 폴립이라든지 에피라가 먹을 수 있는 먹이량이 봄철에도 굉장히 풍부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해파리의 그 어린 단계인 폴립이라든지 에피라의 그 생산량이 증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터질 듯한 엄청난 무게 때문에 그물을 올리질 못한다. 150톤에 달하는 큰 어선이지만 무리한 인양은 자칫 선박의 전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모두가 긴장한다. 기어이 들어올린 그물. 터져버린 그물 사이로 삐져나오는 것은 해파리다. 흘러내리는 해파리 사이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이라곤 많지 않다. 그리고 해파리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망 시간도 많이 걸지 못하고 그러고 음항도 많이 파손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피부를 뻔히 느끼면서도 지금 조업할 장소가 없어서 지금 이곳에서 조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샨샤댐의 수위가 올라갈수록 해파리는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 여름이면 40도가 넘는 폭염은 이제 당연한 일상이 됐다. 극심한 가뭄의 물 부족은 이곳 베이징을 비롯한 주변 지역에 심각한 국가적인 과제다. 现在我们的600多个城市里面，主要的城市里面已经有400多个处于这个水资源供水不足的情况，那么有100多个城市处于非常缺水的状况。那么将来这个局面肯定会变得更加的严重，因为现在这个趋势就是这用水效率比较低下，然后这个用水量不断增长的趋势还没有得到缓解。 남수 북조는 물이 절대 부족해진 황하강 등 북쪽 지역에 양쯔강에 물을 보내기 위한 것이다. 이는 만리장성 이후 샨샤댐과 맞물린 중국 정부 최대의 사업이다. 양쯔강 상류와 샨샤댐 수계 그리고 하류 지역에서 운하와 관로를 뚫어 북쪽에 물을 공급하게 된다.
오는 2020년을 목표로 대륙을 남북으로 뚫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그 양은 한강물의 4배가 넘는 초당 3,000톤에 달하며 엄청난 환경 변화와 파괴가 불가피하다. 이 자료에서만도 남수 북조는 연간 14억 톤에 달하는 오염물질을 강물에 쏟아놓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当初提出来的时候，这个在北京也有很多专家们是不赞成的，因为它牵涉到大的生态环境变化。这个搞生态环境科学的人来讲，是最反对这种是吧大尺度的改变这个自然的生态环境。 북쪽으로 간 물은 베이징 등 대도시와 공업지역을 거친 뒤 필수성 해역인 바레만으로 흘러든다. 남수 북조는 결국 상해로 빠지는 양쯔 강물을 더욱 줄이기 때문에 황해의 해수 순환을 더욱 어렵게 한다. 더욱 그 담수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물의 체류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염 물질이라든가 중국에서 나온 물질이 황해에 체류하는 시간이 더욱 길어질 거다. 그 영향은 더 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의 순환이 거의 없는 바레만에 오염된 물이 고스란히 유입될 수밖에 없다. 중국 측으로부터 확보한 남수 북조 물의 양 데이터를 대입시켜 바레만 염분 변화 여부에 대해 시뮬레이션을 시도했다. 결과는 예상외로 심각했다. 남수 북조로 공급된 물은 바레만의 염분을 변화시켰으며 그 물은 외로 흘러가지 않고 고스란히 정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양장에서 북쪽으로 끌어가는 유량이 생각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바레만의 염분 변화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바레만의 해수 순환이 적기 때문인데 이 결과는 바레만의 오염이 앞으로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바레만의 오염은 황해의 또 다른 오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같은 주변 바다의 오염은 결국 바다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진다. 샨샤댐으로 줄고 남수 북조로 뺏기면서 더욱 감소한 양쯔강의 수량은 황해 생태계의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것이다. 물을 딴 데로 끌어쓰게 되면 수량 자체가 전체 절대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런 평준화 플러스 절대량이 줄어들게 되면 양장에서 나오는 물은 굉장히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이미 말씀드렸던 그런 생태계에 미치는 효과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자강 쪽에 하구에 또 관련된 그 동중국해 대륙붕 수역이 생산력이 낮아지는. 샨샤댐에 생겨난 엄청난 물과 북쪽으로 공급되는 물은 대기로 날아가면서 기후 변화까지 유발할 수 있다. 중국 대륙뿐 아니라 주변 국가들도 그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그 주변의 기후 변화는 분명히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수 북조의 물길은 상당히 큰 변화고 또 샨샤이댐의 크기도 크기 때문에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에도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엔 삼각주가 형성된다. 강물을 통해 육지에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토사들로 인해 삼각주는 사라지지 않고 더 넓어지기도 한다. 이런 삼각주 갯벌 습지의 높은 생산성은 철새 등 다양한 생명들을 불러 모은다. 하지만 샨샤댐의 건설은 중국 해안을 시작으로 이런 갯벌을 파괴할 수도 있다.
양쯔강은 엄청난 진흙과 모래를 하류로 흘려보낸다. 이 토사는 바다의 영양분뿐 아니라 퇴적되면서 육지가 침식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하지만 샨샤댐은 이 퇴적토들이 하류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버렸다. 이는 중국 연안의 퇴적층뿐 아니라 한반도의 갯벌마저 침식돼 쓸려갈 수도 있다. 샨샤댐으로 양쯔강의 퇴적토가 10% 준다는 가정하에 서해안 한 지점에서 갯벌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구현했다. 화살표는 해안에 퇴적돼 있던 흙들이 움직이는 방향을 나타낸다. 시뮬레이션은 이들 퇴적토가 바깥바다로 쓸려 나오는 방향을 가리킨다. 양쯔강에서 갯벌을 유지하는 토사들의 유입이 줄면서 갯벌이 침식되고 있는 것이다. 양쯔강 델타가 침식이 될 경우에는 그것을 보상해주기 위해서 서해 연안의 어딘가에서는 다시 해저 지형이 침식이 되고 또 혹은 연안에도 해안선에도 침식이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은 우리나라 연안에도 그러한 침식 파급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황금용이 만든 강. 양쯔강 샨샤는 3억 5천의 인구가 의지해 사는 생명의 강이다. 대륙을 가로지르며 누천년을 흘렀던 강에 어느 날 물과 관련한 인류 최대의 토목공사를 자랑하는 거대한 댐이 들어섰다. 흐르지 못한 강은 쓰레기를 떠안았다. 더 이상 물을 마실 수도 없다. (1700개의) 크고 작은 마을이 물에 잠겼다. 150만 명이 차오르는 물을 피해 고향을 떠나 도시로 갔다. 도시 생활. 하지만 부족한 일자리와 부적응은 종종 폭발로 이어진다. 중국인의 여유가 이곳에서 사라지고 있다. 샨샤의 원숭이는 물의 섬에 고립됐다. 양쯔강 철갑상어 4종 가운데 3종은 더 이상 발견되지 않는다. 댐 안엔 400억 톤의 물이 갇힌다. 그 주변의 산사태는 이제 흔한 일이 됐다. 그리고 이 물의 무게는 지구의 자전축에도 영향을 미쳐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들려온다. 지속적으로 효과를 가함으로써 지구 자전축이 더 큰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잦아진 안개는 오염물질을 끌어안고 호흡기로 침투한다. 샨샤댐은 바다의 생태 환경마저 깨뜨리고 있다. 불청객은 넘치고 일부 어종은 사라질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샨샤댐이 만든 물은 하늘로 올라가 기상과 기후마저 교란시킨다. 여기에 남수북조의 거대한 공사가 가세해 예측된 재앙을 더 빨리 재촉하고 있다. 샨샤댐은 아직 물을 한참이나 더 채워야 한다. 하지만 그 재앙의 경고는 벌써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